아침에 토스트 한 조각으로 시작해서 점심에는 라면이나 우동, 저녁에는 파스타나 피자를 드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졌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빵,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면류, 배달로 주문하는 각종 밀가루 음식들이 우리의 식탁을 점령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무거워지고 소화가 잘 안 되며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를 불편함과 둔한 느낌이 지속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이러한 증상들이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섭취하고 있는 밀가루와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현대인의 식탁을 지배하고 있는 밀가루 식단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들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밀가루 의존 시대의 시작. 현대 사회에서 밀가루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함을 추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밀가루 기반 식품들이 우리 식탁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인류 역사상 매우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쌀과 잡곡, 채소와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밀가루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소비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이러한 급격한 식단 변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진화해온 우리의 소화계와 대사 시스템은 여전히 전통적인 식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현대 밀가루의 변화된 본질.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밀가루는 과거의 밀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대량 생산과 장기 보존을 위해 수많은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영양소는 대부분 사라지고 각종 첨가물과 방부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밀의 겉껍질과 배아 부분이 제거되면서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등의 중요한 영양소들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주로 전분과 글루텐뿐입니다. 이렇게 가공된 밀가루는 영양학적으로 볼 때 거의 빈 칼로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대의 밀 품종 자체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수확량 증대와 병충해 저항성을 위해 품종 개량을 거듭한 결과 글루텐 함량이 높아지고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글루텐이 몸에 미치는 영향. 글루텐은 밀가루의 단백질 성분으로 빵이나 면의 쫄깃한 식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글루텐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광범위합니다. 글루텐 과민증이나 셀리악병이 있는 분들은 글루텐 섭취 시 직접적인 면역 반응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글루텐은 장벽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본래 흡수되지 말아야 할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어 전신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피로, 소화불량, 두통, 관절통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글루텐에 대한 민감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소화되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담스러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혈당과 인슐린의 급격한 변화. 밀가루 제품들은 대부분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려 하고 이 과정에서 혈당이 급하강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당의 롤러코스터는 우리 몸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당이 급상승할 때는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받지만 곧이어 급하강하면서 피로감과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다시 밀가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패턴이 지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체지방 축적이 촉진되며 만성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복부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혈당 관리의 실패입니다. 장 건강의 파괴와 미생물 생태계 변화.
우리 장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소화, 면역,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밀가루 중심의 식단은 이러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의 성장을 촉진하며 글루텐과 각종 첨가물들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단순히 소화불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역력 저하, 알레르기 증상 악화, 우울감과 불안감 증가 등 전신에 걸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층에서 늘어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등의 증가와 밀가루 섭취 증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염증 반응과 만성질환의 위험. 현대의학에서는 많은 만성질환들의 근본 원인으로 만성염증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관절염, 치매 등이 모두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밀가루 식품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을 높입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 장벽 손상, 미생물 불균형 등이 모두 염증 반응을 촉발합니다. 또한 현대 밀가루 제품들에 들어가는 각종 첨가물과 방부제들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공감미료, 색소, 향료 등은 우리 몸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물질로 여겨져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장과 뇌는 뇌장축이라 불리는 강력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장의 건강 상태는 직접적으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밀가루 섭취로 인한 장 건강 악화는 뇌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감, 불안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루텐은 일부 사람들에게서 뇌염증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글루텐 관련 뇌병증이라는 질환도 존재하며 이는 인지 기능 저하와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킵니다. 중년 이후 늘어나는 치매와 인지 저하의 위험을 고려할 때 뇌 건강에 미치는 식단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체중 관리의 어려움과 대사 둔화. 밀가루 식품들은 높은 칼로리 밀도에 비해 포만감을 주는 시간이 짧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식을 유도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여 지방 저장을 촉진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의 축적을 증가시켜 내장 비만의 위험을 높입니다. 중년 이후 기초대사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식단은 체중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운동을 해도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식단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양소 결핍의 은밀한 진행. 밀가루 제품들로 배를 채우게 되면 다른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섭취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는 전체적인 영양소 섭취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 철분 등의 결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에너지 대사, 면역 기능,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 결핍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우울감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과 노화 가속. 밀가루 섭취는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글루텐과 급격한 혈당 변화는 피부염증을 증가시키고 여드름이나 습진 등의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화 반응이라는 과정을 통해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혈중 당분이 콜라겐과 결합하면서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증가시킵니다. 중년 이후 피부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로부터의 관리, 즉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대안과 전환의 지혜. 그렇다면 밀가루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밀가루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을 다양화하시기 바랍니다. 현미, 귀리, 키노아, 메밀,
고구마 등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탄수화물